네. 우리 지난번에 이제 A반 수업을 했는데 얼마나 재밌는지. 근데 우리 성인학습자들의 장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장점이 뭐냐면 서로 칭찬을 잘해줘요. 칭찬을. 보통은 이제 하면은 뭐 이제 주로 비난과 비판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뭐 우리 유고슬라비아 아이에게 편지 써오게 했잖아요. 근데 나와서 발표해보세요. 나오잖아요. 읽지도 않았는데 벌써 앞에서 아이고 잘했다. 아이고 잘했다. 읽지도 않았는데 아이고 잘했다. 아이고 잘했다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읽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잘하는지 어떻게 하냐. 아이고 잘했다. 아이고 잘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거 그렇잖아요. 어차피 그거 비판해봐야 뭐가 남겠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써온 것 자체가 그게 잘한 거죠. 잘한 거죠. 얼마나 번거로운 일이에요. 하지만 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지막까지 서로 이렇게 격려하면서 지내면 되겠습니다. 우리 어디 할 차례냐면은, 76페이지에 관한 내용 하다 말았, 어디에 할 차례죠? 84요? 그렇죠. 여기 소볼빵 넘었죠? 네네, 맞아요. 우리 84. 네네, 맞습니다. 자, 84 보면, 우리 이제 왜 쌤의 이웃들은 소년들이 폭력적 행동을 하는 것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지켜만 보고 있었을까요? 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중 하나 뭐냐면, 그러니까 너무 개인적인 경험을 이제 근거로 이야기하면 너무 주관적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객관적인 동의를 얻기 어렵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주장을 이야기하잖아요. 주장을 이야기하면 그 주장에 대한 근거를 이야기하는데 이 근거는 조금은 이제 폭넓은 이유를 말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얘기하면 훨씬 더 잘 들어오겠죠. 근데 우리 학생분들은 주로 여기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주장을 얘기한 다음에 바로 이제 구체적 사례를 이야기하니까 물론 그 구체적 사례가 일반적이면 설득이 되겠지만 사실 이제 그렇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좀 더 구체적인 보편적인 이유를 얘기하고 그것을 구체적인 사례로 이야기하는 게 더 좋겠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고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왜 신고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청암 고등학교 다닐 때요. 뒤에서 어떤 애를 때리는 걸 봤는데요. 너무 속이 상한. 근데 그건 개인의 경험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결국에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것이 자신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제가 학교 다닐 때 이런 폭력의 사태를 본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게 순차적으로 더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84페이지 보시면은 위에 글에서 볼 때 다문화에 대한 보리스와 보리스 일당들의 잘못된 생각이나 행동은 어떤 것인가요? 이유를 말해보세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샘이 바지를 벗어 갈색 다리를 드러내면 보리스는 탈의실이 쩡쩡 울리도록 큰 목소리로 소리를 질렀다. 누가 검둥이를 두려워하지? 그러면 보리스의 일당들이 기다렸다는 듯 곧바로 대꾸를 했다. 아무도 없지. 그런데도 검둥이가 다가오면 잽싸게 도망가야지. 사실 이 검둥이다 이런 단어 같은 경우도 요즘에는요. 옛날에 우리 크레파스에 보면은 피부색, 살색이라는 게 있었죠. 근데 요즘에는 살색이라는 말 쓰지 않아요. 예, 그죠. 살구색이라고 쓰죠. 옛날에는 살색이 왜냐면 그게 살색에 대한 어떤 고정관념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살색 같잖아요. 근데 그게 복숭아색 이렇게 바뀌었지. 이제 피부색이라고 살색이라고 하지 않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검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흑인에 대한 좀 더 경멸적 단어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잽싸게 도망가야지. 그리고는 탈의실의 옷걸이 주위를 뱅글뱅글 돌며 뛰어다녔다. 그러다가 우연히 샘의 몸에 손이 닿기라도 하면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듯 깍깍거리며 소리를 질러댔다. 나중에 샘은 이 장난이 아주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던 놀이라는 것들과 그들이 내뱉는 단어 하나하나에 주의를 기울인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자, 근데 왜 이런 놀이를, 왜 이런 장난을 한 거예요? 다르다는 이유가 그래? 나와 다르다는 이유. 자, 여기 이제 이 텍스트로 봤을 때는 이 장난이 어떤 거예요? 원래부터. 그렇죠. 옛날부터 내려왔던 놀이다. 그러니까 잘못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못한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내려온 놀이니까 문제 없다. 두 번째는 내가 이렇게 하더라도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로 내가 이렇게 친구를 괴롭히는 것은 잘못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걸 뭐라 하냐면 우리가 어떤 이제 텍스트에서 주장과 근거를 찾는 거죠. 주장과 근거를.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내가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를 요약하고 이해하는 게 훨씬 중요해요. 훨씬.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얘기 안 하고 있는데 만약 우리 이제 기자님이 발표하셨어요. 그럼 제가 다른 분에게 좀 기자님의 주장에 대해서 근거가 몇 개일까요? 그러면 들으면서 그를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근거를 찾는 연습을 해야지만 그 말을 잘 이해해야지 거기에 맞는 나의 대답을 잘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내가 말할 말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말을 더 잘 듣지 않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서로 간에 이제 엇나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귀가 두 개고 입이 하나인 이유는 한 번 말하고 두 번 들으라는 거예요. 한 번 말하고 두 번 듣는 거죠. 우리가 영어에서 hear라는 영어가 있어요. hear가 듣다죠. listen이라는 영어 있죠. 그죠? 근데 둘 다 듣다잖아요. 근데 왜 그러면 hear도 듣고 listen도 듣는 거죠. 그죠? 어떻게 달라요? hear는 아무 생각 없이 귀에 들리는 대로 듣는 게 hear고 listen은 상대방의 말을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정확하게 듣는 게 listen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경청한다라고 하는 것, 또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리슨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리슨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인내심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내가 말하고 싶고 내가 관심 받고 싶지 내가 누군가에게 관심을 주는 것보다는 그게 뭐냐면 상대방에 대한 예의와 인내심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그랬다더라고요. 뭐 말을 배우는 데는 2년이 걸리지만 경청을 배우는 데는 60년이 걸렸대요. 그러니까 말을 배우는 데 2년이면 하는데 경청은 잘 안 돼요.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말하면서도 이 얘기는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럴 때가 있어요. 이미 말하고 있는 순간에도 이 얘기까지 얘한테 안 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데 말할 때도 있고 또 안타깝게 그 얘기가 내가 너한테만 얘기할게 했던 내용들이 어느 순간에 내 귀에까지 들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잘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좀 더 아마 제 수업 들으신 분들은 다 공감하실 거예요. 제 수업 들으시면 첫 번째 뭐냐면 말하는 게 더 조심스러워져야 돼요, 사실은. 왜냐면 연대까지는 별 생각 없이 생각난다고 얘기했지만 이제 그게 아니라 조금 더 규모 있고 명확하고 그다음에 군더더기 없이 핵심적으로 말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는 게 아니라 더 조심스럽고 더 정확하게 말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아직까지 그러한 그런 생각들이 없으시면 조금 더 여기 집중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말이라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 보면 윗글에서 볼 때 다문화에 대한 보리스와 일당들의 잘못된 생각이나 행동은 어떤 것인가요? 자, 거기다 한번 적어보세요. 자, 여기 보면 이 보리스와 보리스 일당들의 잘못된 생각이나 행동이 뭐가 있죠? 그렇죠. 친구의 뭔가 약점을 들어서 친구를 놀리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왜 그것이 잘못된 거예요? 지금 말했던 것처럼 아무리 전례적으로 내려왔던 놀이라 하더라도 뭐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되는 말은 일종의 놀림. 자, 우리가 조금 더 확장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놀림은 일종의 폭력이죠. 맞아요. 일종의 폭력이죠. 그런 의미에서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너무 이렇게 매몰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놀림이다라고 하는 단어에 머무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이거는 또 다른 폭력이다. 폭력은 어떤 경우든 용납될 수 없고 아무리 이게 전례적인 놀이라 하더라도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연주회에서 샘은 왼손으로 보리스는 오른손으로 반주하여 피아노 이중주 특별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샘과 보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피부색이 달라도 네. 괜찮고 마음이 통하면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피부색이 다르더라도 같이 하면 일을 더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 이제 나중에 그 인성 그림책을 하면 이호덕 선생님의 길 아저씨, 손 아저씨라는 이제 그림책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그림책인데
그러니까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은 손이 없고 어떤 사람은 이제 눈이 안 보이는 발이 없고 발이 불편하고 어떤 분은 이제 눈이 불편한 거죠. 근데 서로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눈이 안 보이는 분이 이제 다리가 불편한 분을 항상 업고 다녀요. 그러면서 이 눈이 잘 보이는 분은 눈이 안 보이는 분의 눈을 대신하고 다리가 불편한 분은 다리가 건강한 사람이 대신해줘서 이제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그림책이 그래서 이제 그게 그 인성교육의 협동이라고 하는 덕목에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하거든요. 그런 거 하면 되게 재밌어요. 우리 나중에 우리도 한번 실습을 해볼 것 같은데 제가 경민여중에 이제 특강을 나가요. 이제 협동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나중에 우리 배울 거예요. 그 왜 고래밥이라고 하는 과자 있잖아요. 그럼 이 과자를 가지고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손주하고 한번 해보세요. 그 과자를 펴놓고 안대를 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나무젓가락을 가지고 이제 고래만 잡아내는 거예요. 근데 눈을 감잖아요. 그러면 이제 막 헤매잖아요. 할머니 그게 아니라 오른쪽으로. 아니야 왼쪽이야. 그거 아니야. 그래서 팀을 짜가지고 1분 동안에 누가 고래를 제일 많이 잡아내는지.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내가 상대방의 말을 얼마나 경청하고 이해하고 그대로 옮기는지에 관한 그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 이제 그건 좀 더 나중에 말씀을 드릴 거고 여기는 어떻게 협동을 하면 아무리 피부 색깔이 다르더라도 협동을 하면 더 일을 잘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하게 되겠죠. 자, 여기 붙어라 라고 해서 이제 사람 인자라고 돼 있어요. 사람 인자는 서로 등을 맞대고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어때요?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86페이지 보시면 위에 공익 광고처럼 다문화와 관련된 광고를 다시 만들어 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다가 어쩔 수 없이 이번 주말에도 과제를 드리는데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숙제 검사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안 하셨다고 제가 뭐라고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물론 6월 10일까지 우리가 다음 6월 10일인가요? 6월 날짜를 봐야 되는데 우리가 15일인데 그게 성적 기간이 조금 앞당겨졌어요. 그래서 날짜를 봐야 되는데 며칠인지 모르겠네요. 날짜를 나중에 알려드릴 텐데 그 주에 목요일 날 내는 걸로 예. 지금까지 배운 걸 쌓아. 그렇죠. 예, 정리해서 그 교재를 내시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시냐면은 이면지에 뭐 깨끗이 할 필요 없어요. 이면지에다가 이 책 한 장에다가 끼세요. 내가 A를 받아야 될 이유를 해서 이유를 거기다 쓰세요. 그래서 저를 설득해 보세요. 네. 무슨 말 아시겠죠? 네. 왜냐면 제가 여러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지 잘 몰라요. 근데 뭐 집에 가서 손주를 봐야 되는데 그래도 틈틈이 내가 또 포스터를 그렸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예를 들어 이왕 같은 노력을 했다면 좀 더 상향할 여지가 있는 거잖아요. 또 우리가 요새 배우는 게 뭐예요? 주장에 대해서 이유를 쓰는 법을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수님 저는 이런 의미에서 A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학생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20살에 다 쓰라니까 너 희망한 점수 저는 A+. 이유가 뭐냐? 염치가 없지만 A+입니다. 그렇죠? 염치 없으면 쓰지 마라. 그게 아니라 정말로 예를 들어 뭐 제가 수업 시간에 한 번도 빠지지 않았고 교수님이 추천한 책을 열심히 읽으려고 했고 예를 들어서 또 과제나 이런 것들도 충실하게 했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쓰시면 물론 제가 자료는 다 갖고 있어요. 출석도 다 체크되어 있지만 한번 그것도 쓰셔서 우리 교재 내실 때 거기다 껴 내시면 제가 읽고 혹시나 더 상향될 여지가 있으면 상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배짜라 이런 식이 아니면 가능하면 뭐 다 빗불 이상을 드릴 거고 가능하면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 출석하신 분을 더 선호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시간 내서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자, 앞으로 이제 학기 말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광고 받으러 오시는 거 과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이 나이에 지금 아니면 또 언제 광고를 만들어 보나 이런 생각을 하시고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87페이지 보시면 17년 8개월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것도 사실 요즘에는 유튜브가 좋아서 여기 있는 유튜브를 치면 여기 있는 내용들이 이제 영상이 떠요. 그래서 한 번 정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 되고 이제 고용 허가제 그래가지고 이주 노동자들의 불법 체류를 이제 합법화 시키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한번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88페이지 보시면 17년 8개월이라는 동영상을 보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생활하면서 느낄 수 있는 생각이나 감정을
생각 지도로 만들어 봐라. 이건 뭐냐면 아마 제가 처음 말씀한 것처럼 일종의 브레인스토밍 같은 거예요. 그러면 외국인은 이런 생각을 할 거다. 외국인은 뭐 이런 생각을 할 거다. 외국인은 이런 생각을 할 거다. 마치 이렇게 뭐예요? 이 중심에다 놓고서 풍선 옆에다 이렇게 펼치듯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다 뭐 풍선처럼 동그라미 안 쓰셔도 돼요. 여기다 그 단어만 쓰셔도 돼요. 뭐 예를 들어 뭐 외로움이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느낌이다. 뭐 이렇게 뭐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다.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브레인스토밍처럼 외국인이 느끼는 감정의 중심의 내용을 가지고 자유롭게 개념을 쓰시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 문장을 쓰는 게 아니라 단어를 쓰는 거예요. 네. 단어를. 네. 자, 89페이지 보시면 독서 토론을 해요라고 되어 있어요. 보면 자, 보리스와 보리스 일당들이 샘을 놀릴 때 다른 친구들은 직접 놀리진 않았지만 말리지도 않았습니다. 자, 만약 여러분들이 친구였다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했을지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해 보세요. 자, 어떤 분들은 이제 찬성과 반대를 다 쓰시는 게 부담스러우신 분이 계세요. 그러면 두 개 중에서 하나만 고르세요. 하나만. 그래서 찬성만 반대만. 나는 뭐 내 입장은 주력 입장은 이거지만 나는 반대 입장도 한번 근거를 써보겠다고 하신 분들은 채우셔도 돼요. 자, 시간 한 3분 정도 들 테니까 한번 거기다 써보세요. 자, 근거를 너무 개인적인 경험이 아니라 그 개인적 경험을 조금 더 이렇게 좀 객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단어로 표현하는 게 중요해요. 네. 자, 만약에 근거가 3개가 생각 안 나시면 그냥 생각나는 개수만큼 쓰세요. 꼭 뭐 3개를 다 채우지 않아도 돼요. 이게 주장의 이유, 네. 주장의 근거 이런 거는 그래도 네. 조금은 쓰겠어요. 네. 근데 예상되는 반론 및 예상 반론. 거기가 이제 그게 사실 이제 한 번 더 지하실을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우리가 경민여중에 한번 견학을 갈 거예요. 왜 가냐면 경민여중에서 3학년 결승 토론대회가 있대요. 토론대회가. 근데 저보고 와서 심사를 해달래요. 근데 제가 우리 자율전공 학생들이 직관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어요. 가서 토론대회 하는 거를. 근데 저도 매년마다 가거든요. 요즘에도 이렇게 말을 이렇게 잘하는구나를 이제 볼 수가 있어요. 토론을 이렇게 하는구나. 근데 안타깝게 그 자리가 협소해서 우리 자율전공 학생들이 직관하기 어렵대요. 그래서 지금 생각한 데는 거의 경민여중에
교실 하나를 좀 빌려서 거기 큰 요즘에 학교마다 큰 모니터가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볼 수 있게라도 해달라라고 해놨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태까지 토론했던 것들은 우리가 앞으로 더 분발해야겠구나 라고 하는 거고, 걔들 정말 거기서 이제 예상되는 반박이나 그것까지 다 준비를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하는 것보다는 한 단계 더 깊은 토론의 방법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말하는 거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바를 직선적으로 말하는 데 좀 집중되어 있다면, 그렇던데 우리 지난번에 반박 잠재우기처럼 내가 이렇게 발표하면 어떠한 반박이 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예측하고, 그리고 그 반박을 어떻게 잠재울 것인지까지 생각해야지만 조금 더 양수겹장적으로 상대방의 주장을 막아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사실 거기까지 가야 돼요. 왜? 대부분의 대학을 나온 사람들은 그 정도까지의 뭔가 논증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 정도. 근데 아직 우리는 이제 그런 연습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주장도 명료하게 말하는 법이 익숙하지 않지만, 이제 그거 연습하고, 그 다음에 또 다음 학기에는 좀 더 예상되는 반박이나 또 반박을 잠재우는 방법까지 연습을 해야죠. 그러니까 아직 우리 3학기나 남았으니까 꾸준히 그때까지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연습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그럼 한번 뭐 해보시죠. 네. 네. 자, 그럼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자, 여러분들이라면 이러한 행동에 어떻게 할까요? 저는요. 네, 말씀해보세요. 이 상황이 그 상황에 제가 있었다면 네. 그게 옛날부터 내려오는 놀이라고 생각을 저도 했을 것이고, 네. 그래서 마음속으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네.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것 같아요. 자, 잠깐만요. 자, 정말 좋은 생각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같은 말을 할 때 우리가 말은 누굴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쵸? 듣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상대방에게 듣는 인내심을 테스트해야겠어요? 상대방이 듣고 싶은 말을 딱 말해주면 좋겠어요? 딱 말해주면 좋겠잖아요. 그 집사람하고 통화하면 여보 그러면 뭐라 앞에 길게 얘기해요. 아니 그러니까 뭐 어떠하고, 그러니까 주장하는 바를 맨 마지막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 같은 경우는 네 저는 친구들처럼 가만히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저도 이 친구들처럼 전통 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는 내가 나서면은 내가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나서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뼈대적이고 내용을 두 가지로 말하고, 그리고 지금 말했던 내용들을 좀 더 부연 설명하는 게, 그죠? 그러니까 지금 발표에는 주장과 근거가 다 들어있긴 한데 그 두 가지가 섞여 있어서, 그죠? 어떤 게 주장이고 어떤 게 근거인지가 사실은 명하지 않잖아요. 근데 좀 더 그걸 나눠서 발표하면 더 좋겠다는 거죠. 좋습니다. 자, 또요. 네, 학회장님 잘 발표하고요. 네. 근거는 나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네. 두 번째 근거는 자기가 알아서 한다 생각을 하고, 네. 세 번째 근거는 알아서 잘할 것이다 생각하고. 네. 그거는 간단 명료하죠. 근데 자, 우리 하나만 더 제가 교수자로서 말씀을 드리면, 근거들이 지금 세 개가 나왔잖아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예요. 근데 이렇게 뭐뭐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말하는 논증, 뭔가 주장을 잘 설득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근거들을 나열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세 가지가 아니더라도 두 가지를 하더라도 하나하나를 좀 더 부연 설명을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해야지만 내가 더 좋은 설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근거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근거가 많아서 좋은 게 아니라, 근거가 많아서 단순하게 근거들을 나열하는 것보다는 한두 개의 근거라 하더라도 그것들을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하는 게 더 설득력을 높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세 번째는 버리셔도 될 것 같아요. 근거에 있어서. 그죠? 그러니까 첫 번째와 두 번째를 가지고. 네, 왜냐하면 첫 번째, 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부연 설명 한 문장 정도. 두 번째는 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부연 설명 한 문장 정도.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보면, 네, 저는 친구처럼 가만히 있겠습니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있네요. 이런 식으로 뭔가 몇 가지다라고 하는 것을 앞에다 밝히는 게 여러분 보세요. 버스가 와요. 버스가 3분 뒤에 도착합니다. 이거 볼 때하고, 버스가 지금 어디쯤 왔나 모르는 거하고, 어떨 때 기다리는 게 덜 지루해요? 모르는 게 지루하죠.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이 발표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를 화자에게 미리 예고하는 거죠. 나는 크게 두 가지의 측면에서 이게 친구들처럼 가만히 있겠다. 첫째, 이렇게. 그래서 뭔가 이게 몇 번째라는 순서를 정해서 화자들이 덜 지루하고 내가 말하는 내용에 더 집중하도록 하는 것도 요즘에 말하기의 방법 중에 하나이죠. 자, 좋습니다. 또 다른 학회장님.
네. 그 행동에 따라서 첫 번째는 말할 것 같고요. 네. 근데 두 번째는 너무 지나치고 지나친 행동을 하면은 네. 그렇지 않은 것과 달리 제가 지나치면 얘기를 할 것 같은데 네. 그거를 그 자리에서 이야기하지 않고 네. 세 번째는 이제 끝나고 나서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아, 자, 여기에서는 네. 심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언어 폭력도 느낄 수 있고 네. 상할 수 있잖아요. 네. 그 자리에서 얘기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네. 이제 마지막에는 나중에 그 시간이 끝나고 나서 네.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아, 네. 근데 이제 제가 학회장님의 발표를 들으면 학회장님은 너무 조심성이 많으세요. 너무 조심성이 많고, 근데 물론 지금 그리고 뭔가 말씀을 하실 때 직선적으로 말하기보다는 굉장히 애둘러서 말하는 좀 습관이 좀 있으세요. 지금 발표의 경우도. 왜냐면 서로 네. 상처를 안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지? 이데 지금 우리 사실 이제 우리는 상처받는 수업이 아니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학회장님은 우리 살 때 그러면 친구들처럼 가만히 있겠다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놀리는 행동을 말리겠다는 뜻인지 어떤 거죠? 그러니까 네. 뭐 심하지 않으면 네. 듣고 있고요. 네, 네. 네. 두 번째는 이제 너무 심할 경우에는 네. 이걸 다 끝나고 네. 여기는 되게 심한 경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끝나고 이렇게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잘 풀어갈 수 있게 해야 돼요. 네. 근데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은 이제 절충안이잖아요. 근데 질문 자체는 친구들처럼 가만히 있겠냐? 오와. 말리겠냐? 어떻게 그래요? 교수님 어떻게 인생이 이렇게 무 자르듯이 자를 수 있나요?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자를 수 없죠. 지금 학회장이 말씀하신 게 맞아요, 사실은. 근데 질문 자체는 그런 중립적인 게 아니라 말리겠냐? 가만히 있겠냐라고 하는 양자택일을 물어보고 있어. 너무 잔인스럽게. 이게 왜 가능하겠어요? 공부하는 교실이기 때문에 이런 양자택일을 물어보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게 너무나 현명한 방법이에요, 사실은. 하지만 지금 우리는 논리적으로 말하는 연습을 하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말릴 거냐, 참을 거냐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기 때문에 일단은 거기에 더 집중해서 발표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진짜 이렇게 하겠다가 아니라 연습하는 거잖아요. 교실이니까 이게 가능하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이러면서도 아니고 아니면서도 이렇지. 뭐 여기 보니까 뭐 가만히 있는다. 더 가만히 있어요. 그 다음 말린다고 해서 막 뜯어 말리고 막 멱살 잡을 수 없잖아요. 하지만 교실이고 우리가 논리적 연습을 하다 보니까 극단적 상황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고 이제 우리가 교실이니까 다소간의 현실과 떨어지더라도 그렇게 좀 더 명확하게 말하는 게 더 좋다라고 하는 거죠. 좀 더 학회장님 발표의 내용을 한쪽으로 더 몰아서, 그러니까 말리겠다는 건지 가만히 앉아있겠다라는 내용인지를 몰아서 좀 더 발표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자, 하고 발표 네 번째 됐어요. 보리스한테 그렇게 말한 것 같아요. 네, 누가 너도 네. 처럼 그렇게 조롱을 하면은 기분이 좋겠니? 예. 하면서 이렇게 말리고요. 네, 두 번째는 누군가가 너한테 그렇게 조롱을 할 때 너한테 도움을 준다면은 어떻게 생각하겠니? 네. 그렇게 물어보고요. 세 번째는 아직 못 써서 아하. 자, 근데 자 보세요. 자, 우리 여러분 이제 발표를 듣고 어떤 생각 떠오르셨어요? 안 떠올라요? 아니, 어떤 생각 떠올라야 때 아무 생각 안 떠올르면 어떻게 해요? 예. 저는 일단 썼는데 잠깐만 죄송해요. 왜냐면 제가 앞에 발표에 대해서 아직 이제 마무리가 안 돼서. 네네. 근데 왜 지금 발표를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떠올랐어요? 생각처럼 핵심이 너도 왜 그렇게 느껴지죠? 그러니까 아까 학회장님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항상 상대방의 질문을 정확하게 듣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하면 기분 좋겠니? 그럼 도대체 여기서 보면 말린다는 얘기예요? 가만히 있겠다는 얘기. 그러니까 질문 자체가 너 말린다. 네, 말린다. 그러면 말린다. 그러면 하나님 말했던 것처럼 결국에는 그 너의 행동이 그러면 좀 더 말을 만들어야겠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야, 너 이렇게 기분 좋겠니? 라고 하는 구어체잖아요. 근데 이거는 구어체가 아니라 문장으로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그거를 조금 더 문어체로 바꿔서 쓰셔야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 여기다가 야, 너처럼 놀면 좋겠니? 라고 여기다 근거를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럼 이거를 그런 문어체, 구어체가 아니라 좀 더 문어체로 이유스럽게 쓰셔야 되겠죠. 문어체, 구어체는 우리가 뭐 이런 거죠. 그쵸? 열기가 뜨겁다. 문어체예요, 구어체예요? 구어체예요. 왜냐면 말로 하는 거잖아요. 말로. 예를 들어,
정부와 여당과 야당의 의견의 온도차가 크다. 여러분 보세요. 정말 그 야당과 여당의 막 온도가 있어요? 아니잖아요. 뭐야, 야당과 여당의 의견이 극단적으로 다르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거는 문어체고 앞에 거는 구어체예요. 근데 지금 여기다 쓰는 거는 그런 문어체, 구어체가 아니라 문어체로 이유를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대화체가 아니라 그걸 좀 더 문어체로 바꾸셔가지고 여기다 쓰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네, 발표하시려고. 네. 생각나는데. 네, 말씀해 주세요. 지금 듣고 보니까 네. 이렇게 쓰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스스로 이제 밑밥을 뿌리는 거야. 나는 정확하지 않을 거야. 날 비난하지 마세요. 네. 저게 이제 반박잠재우기예요. 그렇잖아요. 저게 반박잠재우기. 왜냐하면 내가 발표하면 이런 반박을 할 거야. 근데 난 이미 밑밥을 뿌렸어. 날 반박하면 안 돼. 자, 네, 반박 못하게 하는 거죠. 이미 다 배우셨네요. 하산하셔야겠어요. 찬성하고 반대하고 지금 두 가지인데 찬성을 하는 거예요, 반대를 하는 거예요? 같이 섞어서 하는 거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두 개 중에서 내가 진짜 생각하는 거 입장만 일단 정하시라고요. 반대를 네. 하는 거지. 하든 찬성. 그렇죠. 그렇죠. 찬성한 거예요. 네. 네, 일단은, 좋아요. 예. 근데 왜냐면, 보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뭐냐면, 원래는 우리가 지금 이게 정말로 이런 상황에서 막 가만히 있겠냐, 행동 말리겠냐라고 하는 실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논리 연습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원래 본심도 찬성이 예를 들어서, 하지만 논리 연습이기 때문에 반대 입장도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토론대회 참관 가잖아요. 그럼 찬성 반대를 내가 고르는 게 아니라 그냥 공 잡듯이 잡아가지고 찬성 반대를 뽑아요. 그럼 예를 들어 그러죠. 교수님 저는 원래 반대 입장인데 왜 찬성의 입장에서 논증하라고 하세요라는 한 명도 없어요. 원래 토론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 교육적인 목적에 있어서. 이제 그렇게 연습을 하고 그리고 100분 토론회 이런 데 가면 그때는 그런 연습의 방법을 나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방법론을 쓰면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방법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 양쪽 다의 입장을 다 해보는 거죠. 그죠? 근데 나는 교수님이 네.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하나 가지면 네. 예를 들어 교수님이 딱 문제를 처음에 네. 나 같으면 이렇게 하겠다라는 걸 좀 제시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안 되죠. 안 됩니다. 그죠? 왜냐면, 죄송해요. 그러니까 아니요. 왜냐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 단어만이라도 그렇게 해주면 다음에는 우리가 예를 들어 많은 학생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제가 아웃라인을 드리면 네. 여러분들의 생각이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그러지만 다음 문장에는 또 근데 그게 좀 어설프더라도 잠깐 자기가 그걸 파고 나야지. 그거를 제가 이런 게 있어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이 발표하면 피드백을 하고 단어를 쓰지 제가 먼저 말씀드리는 경우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좀 어설프더라도 여러분이 어떻게든 생각을 해내야지 제가 아웃라인 그게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제 발표 토론 같은 거 하잖아요. 그 학생들에게 주제는 자유주제야 그래요. 애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죠. 자유주제인데요? 내가 주제를 정해지지 않고 자유롭게 해보려고 하는데 싫어해 좋아해요? 어려워요. 엄청 싫어해요. 애들이 그래요. 교수님 제발 좀 주제를 주세요. 그래. 아니 자유롭게 하라니까. 아니요 교수님 정말 주제를 주시면 안 돼요? 아니 자유롭게 해. 자유가 더 힘들어요. 더 힘든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아웃라인을 드리고 이러이러한 논거가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해서 여기에서 더 확장시키세요라고 하면은 거기서 벗어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테두리 없이 먼저 자유롭게 말씀하시고 제가 그거를 이렇게 다듬는 방법이 훨씬 더 나은 방법이에요. 네,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를 보세요. 이제 우리 10주밖에 안 했거든요. 10주 하고서 얼마나 향상되기를 바라겠어요. 그건 어려워요. 제가 10주 동안 해서 여러분 다 잘할 수 있으면 교수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이게 토론이 한 20몇 년째 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숙달이 되니까 들으면은 정리하고 또 요약하고 반박하고 저는 이런 근거가 있잖아요. 그럼 고등학교와 특강도 마찬가지, 대학도 마찬가지고 학생들이 이 주제에 대해서 어떤 근거가 나올지에 대한 예측을 다 갖고 있어요. 예측을. 학생들이 말하지 않지만. 그럼 제가 애들한테 그죠. 나올 근거가 나왔구나. 자, 근데 하나 더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애들 다 말했거든요? 근데 나올 수 있는 근거 하나 더 남았어요. 근데 애들한테 말 안 하죠. 근데 애들한테 계속 이제 생각도 막 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결국엔 나와요. 결국에는. 그리고 저는 심지어는 학생들의 근거에 대해서
어떻게 반박할지에 대한 로드맵이 다 있어요. 그래야지 토론 수업을 하지. 교사가 아이들에게 끌려다니면은 토론 수업 못 해요. 전체적으로 다 이게 조정할 수 있어야 되고 어떻게 반박하고 이렇게 발표한 학생에게 이렇게 추가 질문 던지고라는 로드맵이 다 있어야 되는 게 되기 때문에 문제는 엄청 쉬운데 대답하는 거는 어렵죠. 그러니까 이걸 하는 거죠. 네, 그게 어렵죠. 그래서 사실은 이 토론 수업이 훨씬 힘들어요. 왜? 아니, 여러분도 힘든 게 아니라 내가 힘들다고요. 아니, 제가 힘들다고요. 왜 힘드냐면, 아니요, 제가 10배 힘들어요. 왜 힘드냐면, 왜냐면, 이유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빠하고 수업이 너무 다르게 진행됐는데, 왜 그러냐면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그냥 수업 준비해오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다 모든 게 예상 가능해요. 학생들이 어떻게 할지도 알고, 그냥 내가 수업 준비해온 대로 쫙 그냥 수업하면 끝이에요. 저도 그런 수업 하는 게 있거든요. 심지어 그런 수업은 어떻게 하냐면, 아침에 집사람하고 부부싸움 한 생각을 하면서도 열광할 수 있어요. 그 수업은. 근데 이 수업은 딴 생각을 1분도 못 해요. 왜 못하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대답을 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대답을 다 들어야 되고 다 피드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수자 입장에서도 이 토론 수업이 훨씬 힘들어요. 훨씬. 제가 교수가 20년인데 수업을 그냥 눈 감고도 하죠. 근데 이 수업은 어떤 내용이 나와야 될지 모르고 때에 따라서는 전혀 엉뚱한 얘기가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다 대고서 너무 엉뚱합니다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든 담아내야 되잖아요. 저도 순간 곤란해요, 사실은. 저도 제가 더 어렵죠? 네, 선택 다 하셨습니다. 다 하셨어요. 네, 말씀해 주세요. 발표. 예. 우리 오늘 열기가 너무 뜨겁습니다. 네. 차인가요? 차별인가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네, 제가 너무 막 몰입하다가 지금 잠깐 놓쳤어요. 네. 아니 저는 네네. 여기서 보리스와 보리스 일당들이 쌤을 놀릴 때 친구들은 어떻게 했는지 네. 이거 얘기를 하길래 네. 일단은 이 주변에 가만히 있던 친구들은 네. 내일이 아니기 때문에 네. 강간자가 되는 것이고 네. 두 번째는 사건이라기보다 재밌는 구경거리로 생각하고 네. 그 상황에서 그냥 구경만 했던 걸로 생각이 들고요. 네.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의 일에 나서다 네. 본인이 피해를 입을까봐 네. 그랬다. 그렇죠. 근데 잠깐만요. 하나만 더 이제 어쩔 수 없이 피드백 하나 하면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보리스와 보리스 일당과 그 친구들의 상황이 아니라 그렇죠. 맞아요. 정경이 한마디로 끝나요. 한마디로. 나한테 적용 나라면 어떻게 하냐고 하는 거지. 이 등장인물이 왜 그랬을까요? 라고 하는 그 상황을 분석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자, 하나씩 이제 깨우쳐 나가잖아요. 이제 보세요. 답답하잖아요. 죄송해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왜냐면 아까 순서가 있어가지고 또 서운하실까봐. 아까 손 드셨어요. 아까. 여기서 안한 사람 그래요? 네네. 다음부터는 제가 은행에 번호표를 갖고 올 테니까 번호표. 한 사람 말고 네.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제가 혹시 나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혹시 집에 그 은행 대기표 있으시면 하나씩 갖고 그래서 대기표 가지고 여러분들이 너무 발표 많이 하시니까 제가 누가 먼저 왔는지 발표를 기억을 못 하겠어요. 죄송해요. 일단 좀 순서가 혼란스러워도 제가 차이나 차별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지금 혼란스러워 그런 거니까 다 발표시킬 겁니다. 먼저 손 드셨으니까. 그래요. 먼저 양보하시겠어요? 네, 먼저 하세요. 반대했을 거예요. 네,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요. 네. 제가 만약에 다른 나라에 갔을 때 네. 그런 상황을 당했을 때를 생각해서 네. 그러면 반대. 이거를 이제 좀 유식한 한자로 뭐라고 그러죠? 한자로 역지사지. 역시 고등학교 헛다닌 게 아니에요. 역지사지. 그렇죠? 자, 그러니까 여기 보면 나는 놀림행동을 말리겠다. 왜냐면 역지사지의 생각으로 해봤을 때 그 놀림받은 학생이 상처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죠? 왜냐면 거기까지 가야죠. 왜냐면 내가 만대 입장이라면 라고 하는 건 아까 말씀한 것처럼 여전히 좀 더 개인적 경험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역지사지로 생각해 보면 놀림받는 친구가 상처받기 때문에 나는 말리겠다. 이렇게 얘기가 돼야겠죠. 그죠? 자, 아까 우리 학교 네. 그다음에 이제 각 학교장 말씀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번호 기계에 그거 얼마나 하나요? 말씀해 보세요. 제 생각은요. 네. 일단은 항상 자기 주장으로 이기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여기서 용기를 내서 그걸 말릴 수 있는 거는 못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가면서 마음속으로는 말리고 싶지만 네. 말릴 수 없어서
없이 그냥 가만히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제가 볼 땐 거의 신앙 고백 수준입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굳이 내가 거기에 연루돼가지고 골치 아플 필요가 있겠나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전히 이제 조금 더 이제 개인의 어떤 뭐랄까요, 고백처럼인데, 여기는 어쨌든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는 만큼의 이제 보편적 지평해야 되니까. 자, 아까, 죄송해요. 학회장 하고 할게요. 손 들었으니까 말씀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 현재 네. 여기에 있는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지금 생각해 여기에서는 되게 심했잖아요. 네. 심했으니까 너무 심할 경우는 그게 더 크게 싸움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말릴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심한 경우에는 그것이 더 큰 싸움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말리겠다. 자, 그러면 다시 질문 드릴게요. 지금 학 회장님의 근거를 오히려 역으로 만들면 반대 논거도 될 수 있나요? 그죠? 어떻게 하면 돼요? 심하지 않으면 그냥 말리지 않고 가만히 있겠다는 그런 뜻. 아, 그것보다는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도 내가 심하면 내가 말려서 사태를 좀 잠잠하겠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그렇죠. 만약에 내가 섣부르게 여기에 간섭했을 때 일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가만히 있겠다라고 말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같은 내용을 어떻게 스토리텔링 하는지에 따라서 그러니까 가만히 있겠다라는 논거, 지금 학회장님 말씀도 근거가 돼요. 근데 그거를 살짝 바꾸면 내가 잘못 껴들었다가 일이 더 커질 수 있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러면 말린다가 아니라 말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근거가 되겠죠. 그죠? 자, 예. 아니 이거 발표를 안 하면 네. 학과장님이 네. 점수를 덜 줄까봐. 아니 어떻게든 해야 될 것 같아. 네, 아니에요. 저 이렇게 쪼잔한 사람 아닙니다. 네. 발표를 잘 솔직히 못해요. 네. 나도 좀 참여를 해보고. 아, 그럼요. 당연하셔야죠. 예. 저는 말리는 쪽에 네. 있는데요. 일단 제가 학생이니까 젊음이 있어서 네. 생각이 막 놀리고 그러면 화가 날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 상황을 갖다 그 보리스한테 이야기를 할 것 같아. 입장을 바꿔서 네. 너가 모든 친구들이 나한테 그렇게 놀리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니? 네. 그러면 안 된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정의에 불타갖고 네.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아, 화가 나셨군요, 지금. 자, 이게 지금 화가 나시긴 않는데, 아예 알죠. 알는데, 자, 지금 이제 발표하셨는데, 어디서 살짝 들어본 것 같죠? 어디서 들어봤어요? 누가 얘기했죠? 그 얘기 뭐였어? 누가 얘기했는지요? 역지사지. 그렇죠. 맞아요. 역지사지잖아요. 맞아요. 역지사지 말씀하셨잖아요. 그거를 제가 역지사지를 얘기했고, 지금 역지사지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걸 이제 좀 더 풀어서 말씀하신 거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러려면은 역지사지라고 하는 좀 더 개념을 얘기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이게 역지사지의 관점에서 말려야 되는 건지, 아니면 나의 정의에 불타는 마음 때문에 말려야 되는지에 관한 근거가 사실은 두 가지가 섞여 있어요. 분리된 게 아니라 섞였어요. 네. 섞여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발표 못 하시면, 우리 기자, 네. 저는 반대 입장인데요. 네. 성격상 네. 걔네들이 보리스를 놀리고 있어요. 우리 한 성격 다 하는군요. 네. 네. 걔네들이 지금 다 쌓여가지고 네. 쇼핑 돌면서 놀리면서 막 신나라고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저는요 보리스 죽여요. 여기 교실이거든요. 아침부터 죽이는 건 좀 곤란해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보리스를 혼내고 좀 이렇게 좀 뭐라 그러지 보리스를 혼내면서 좀 네가 이러면 되냐 우리 평화롭게 잘 지내자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자, 이제 우리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던 근거 중에 발표하실 분이 계시면 야비하다는 야비하다 왜요? 말리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야비하다. 그렇죠. 만약에 이제 지금 발표 내용이면 자, 우리 이제 제가 지금은 너무 성격 급해가지고 지금 가로챘는데 나중에는 제가 참을 겁니다. 끝까지 마무리하실 때까지. 왜냐면 내가 여기서 말리지 않으면 내가 마음이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야비해요가 아니라 어떻게 문제 만들어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분리를 보고 아까 못 참으신다고 했는데 분리 보고 참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야비한 건데 결국에는 뭐냐면 내가 그쵸 이제 참고 집에 가면 내가 그 부정의한 걸 보고 내가 참았구나. 내가 도대체
뭐 이런 어떤 양심의 가책을 받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돼요? 말려야 돼요? 아니면 가만히 있어야 돼요? 말린다라고 할 근거가 되겠죠. 그죠? 양심의 가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 또 있나요? 네, 말씀해 보세요. 그 상황에서는 말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왜 그럴까요? 걔네들이 계속적으로 그게 습관이 돼갖고 계속적으로 할 거예요. 아, 좋아요. 아주 지금 안 나왔던 좋은 아이디어죠. 뭐냐면 얘네들은 지금 이게 전래놀이이고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자기들의 행동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조차 모르고 있죠. 그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말린다는 얘기는 너희들의 행동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라도 사실은 말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아까 여러분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기계도 야, 이거 전통 놀이야. 이거 아무도 우리한테 관심 없어. 해서 전혀 죄책감이 없지만 분명히 누군가를 괴롭히는 것은 잘못된 일이고 또 말렸을 때는 그것이 잘못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말려야 된다. 좋은 아이디어죠. 또 있나요? 하나 정도 더 나와야 되는데 하나 정도? 네, 안 나왔어요. 네, 지금 성에 차지 않습니다. 하나 더 나와야 돼요. 네, 말씀해보세요. 아, 오늘 필 받으셨습니다. 네.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뒤에를 썼는데 네. 일단은 그 아이들이 해서는 안 될 폭력이기 때문에 나는 말렸을 것 같고요. 네. 2번은 그냥 놔두면 더 큰 사건이 되어서 네. 더 큰 폭력으로 이어질까봐 말리겠다. 아, 네. 예, 그리고 3번은 남의 일이지만 네. 잘못된 일이기 때문에 네. 말릴 것이다. 네, 정의감에 관한 문제죠. 자, 우리 뒤에까지 나가야 되는데, 네, 말씀해보세요. 저는 이게 전래동화처럼 네. 내려오는 일이라고 했잖아요. 네, 누구라도 이거를 끊어야 된다면 네. 끊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더 지속된다면 정말 나라에 대해서도 손해가 되고 아, 네. 이러니까 저 같으면 끊기 위해서 말려야 될 것 같아요. 아, 죄송해요. 잠깐만요. 네, 일단은 이제 전래동화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래동화지만 잘못된 일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몇몇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만 이것들이 이제 점차로 퍼지게 되면은 좀 더 나라적으로 사람과 사람을 괴롭히고 또 집단과 집단을 괴롭히는 것이 당연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것들을 애초부터 막기 위해서라도 말려야겠다. 그런 얘기고요. 네, 우리 학 회장님. 여기에서 네. 저기 위에 거는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전혀 하나님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네.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될 때는 그거가 네. 안 나온 거 아니에요? 저의 간을 보시는군요. 그것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제 마음에 딱은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건이 심해질까 봐. 그거, 아까 앞에서 살짝 나왔던 거죠, 그죠? 네. 우리 다 경청하고 계시네요. 앞에 나왔던, 누가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들은 것 같아요, 그죠? 네. 보리스와 쌤을 그것을 못하게 말리면서 화해를 시킬 것 같아요. 계속 하다 보면은 또 다른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그 서로 마음을 조금 이야기하게 만들어서 좀 화해를 시키면 어떨까?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제가 그 단어를 지금 아끼고 있는데, 결국 이제 폭력이 또 다른 폭력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말려야겠다. 자, 이왕 제가 자꾸만 아꼈는데 결국은 폭력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이 폭력과 관련돼서 사실은 말려야 한다라고 하는 근거에 제가 기대하는 근거가 있는데. 평화를 위해서 폭력 단어가 아니고요. 폭력이 들어가요. 자유를 위해서 이제 막 던지시는 거죠. 뭐가 있어요? 서로한테 상처 주지 않고 화합하는. 자, 우리 이제 뒤까지 해야 되는데 뭐냐면 이런 거죠. 폭력이 폭력을 낳고 아까 이제 이제 나왔고요.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은 또 다른 폭력이다라고 하는 거죠.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그죠? 그 폭력의 꼬리를 끊는다는 얘기고요. 그죠? 네. 그렇죠. 맞아요. 근데 이제 그렇죠. 두 뉴스만 맞아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 제가 생각했던 거거든요. 이런 거죠. 내가 직접적으로 보리스 일당과 같이 걔네들을 놀려서 폭력을 행사한 건 아니지만 가만히 있는 것, 내가 그거를 저지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도 또 하나의 소극적 의미의 폭력이기 때문에 자, 그럼 말려야 돼, 안 말려야 돼요? 말리는 근거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아까 폭력의 단어를 아낀 거예요. 근데 자꾸 뭐 폭력의 고리를 끊는다, 뭐 폭력이 확산된다라는 단어를 말할 때 폭력이라는 단어를 끄는 게 가만히, 친구처럼 가만히 있는 것도
내가 적극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건 아니지만 소극적 의미의 폭력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말려야 한다라고 근거를 말할 수도 있겠죠. 자, 우리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90페이지 보시면 현재 우리나라에는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들은 주로 값싼 노동력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고용된 경우가 많아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처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 외국인 노동자가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게 첫 번째 입장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신 분이 있다면 왜 그런지에 대한 근거. 외국인 노동자들도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주장하신다면 그 근거를. 그러니까 일단은 양자택일 중에 하나를 선택해 보세요. 저는 찬성을 하겠어요. 네, 조금만 기다리다가요. 네, 수인 다음에. 네. 우리 갈수록 수업이 재밌네요. 그랬더니 제가 이렇게 했더니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교수님만 재밌어 하시는 것 같다고 저보고. 문제 답을 내 생각을 여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외국인 노동자가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것은 어쩔 수 없거나 당연하다라고 찬성하시면 왜 그런지 이유를 쓰시고, 아니다, 외국인 노동자도 똑같이 우리처럼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근무해야 한다라고 주장하시면은 거기다 이유를 쓰시고. 네. 근데 그걸 간단하게 쓰니까 교수님은 그거를 나랑 이렇게 풀어서 읽으라고. 아니요, 이제 그거는 뭐냐면 근거는 그게 명료하게 쓰시고, 그 다음에 그 근거에서 설명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셔도 된다고요. 네, 네. 네, 찬성이든 반대든 어떤 거든 하나만 선택하세요. 네. 두 개 다 선택하는. 그래도 돼요. 네. 두 개 다 하셔도 돼요. 하셔도 되는데, 그래도 이제 연습에 있어서 두 개 다 하시되, 그래도 생각은 한쪽으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으로 하는 이제 주력된 입장을 택하시긴 하되, 그 다음에 이제 생각 연습을 위해서라도 반대 입장도 생각해 보시라고요. 네. 이 책에 대한 거 좋게 말하지만 말고, 네. 현실에 맞게, 여기에 근거에 맞게 간단하게. 근데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외국인 노동자를 직접 경험해 봤는데, 이런 식의 현실적인 문제는 좀 부차적으로. 값싼 노동력이 왜 외국인 노동자. 근데 그건 외국인 노동자를 된다라는 생각에. 그거는 이제 좀 더 이제 발표 근거에 쓰시면 돼요. 네.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한국 사람들이 외국인을 쓰는 이유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자 보세요. 이제 한국 사람들이 외국인을 쓰는 이유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질문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 사람이 외국인을 쓰는 이유에 대한 게 아니라 여기는 이 사람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게 당연하냐, 부당하냐. 그죠? 조금 질문이 달라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논의를 하려면 지금 그 논의도 필요해요, 사실은. 근데 지금 질문은 한국 사람들이 왜 외국인 노동자를 쓰느냐, 또는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 사회에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거는 이제 전제적인 거고, 여기 질문은 이 사람들이 외국인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게 당연하냐,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좋은 환경에서 일하는 게 당연하냐, 양자택일을 묻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누가 한번 봐서, 네. 먼저 손 드셨으니까, 네. 말씀해 보세요. 저는 찬성을 했는데, 네. 자기 나라에서는 지금 우리나라의 이 열악한 환경도 되질 않아요. 그 정도로.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사생활을, 자기의 그 생활을 위해서 네. 이 나쁜 환경을 감내하면서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네.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발표하신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아무리 열악한 환경이라 하더라도 자국 내의 환경보다는 낫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당연하거나 어쩔 수 없다. 그죠? 네, 좋습니다. 자, 또, 네, 우리 학회장님 두 번째 발표 손 드셨어요? 네. 저는 이제 여건상이라고 찬성 쪽에 하는데요. 네. 저희 한국 사람이 외국에 나가면 제가 이렇게 많이 주위 사람들을 들어보면 네. 아무리 여건이 우리가 갖춰지는 게 실력 있고 그래도 그 나라 가면 내가 원하는 걸 마음대로 할 수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시간을 지나면서 닦아가면서 거기에 도달하는 시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외국인들도 이곳에 와서 네. 적응을 하면서 이거를 갖춰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반대라고 저 찬성을.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 정리하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뭐냐면 지금 현대가 아니더라도 우리 예전에 뭐 삼촌이나 이런 보면 뭐 독일에 간호사가 간다거나 또 사우디아라비아에 막 그때 건설 현장에 갔을 때 뭐 우리가 직접 간 건 아니지만 아마도 그 나라 사람들보다는 좀 더 열악한, 왜냐면 그 뭐 간호사 같은 경우도 되게 힘들었대요. 왜냐면 독일 사람들이 막 덩치가 큰데 한국 이제 간호사가 가가지고 간호하기가 되게 힘들어.